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있잖아. 앞에서 빅뱅을 배웠었는데, 빅뱅에서는 뭐를 만들었냐면 수소와 헬륨 정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119종의 원소가 있죠. 맞죠? 이 119종의 원소의 대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지구에 있는 원소, 그리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공부하는 단원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별을 공부하는 단원이야. 별에서 만들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별에서 이런 것들을 탄생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핵심 짓기에 처음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비교를 하고, 두 번째, 별은 어떻게 탄생하고 별에서 어떤 원소를 만들었는지. 자, 그 다음에 별은 어떻게 변해가면서 진화를 해가며 그 진화 과정에서 또 어떤 원소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태양과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내용이 조금 많죠? 자,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부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주에는 실제로 빅뱅 이후에 우주에 있는 원소는 빅뱅하고 원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 만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면 98%를 차지하고 있죠. 자, 저번 시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는 몇 대 몇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몇 대 몇? 3대 1이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 얘기했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수소와 헬륨은 주로 언제 만들어졌냐면 빅뱅 초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초기. 됐죠? 원자까지는 38만 년이 걸렸고 원자 핵 만드는 데는 겨우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수업을 했죠. 자, 근데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는 수소와 헬륨에 비해서 주로 어떤 원소가 있냐면, 자, 무거운 원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에 비해서. 근데 우주에서 안 만들었으면 어디에서 만들었을까가 우리가 관건이겠지, 맞지? 그래서 무거운 원소가 많고, 자, 빅뱅 후, 이제 한참 지나야 돼. 그래서 빅뱅 후에 수억 년이 지나요. 잘 적고 있죠? 자, 수억 년이 지났을 때 누가 탄생했냐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별이 탄생을 해. 됐죠? 그리고 그 별이 뭘 하냐면 변해가, 그거 우리는 진화라고 표현해. 진화. 자, 진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진화 과정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졌다? 수소와 헬륨보다 더 뭐한 원소?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보다? 수소와 헬륨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우주와 생명체 구성 원소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자, 우주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가장 많은 게 수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헬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지구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실제로 지구에서는 철이 가장 많습니다. 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예요. 세 번째가 규소입니다. 자, 그리고 마그네슘 등등등. 그래서 철산규마.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사람한테서 제일 많은 거는 산소가 제일 많아. 자, 그리고 그 다음이 탄소. 그리고 수소. 기타 등등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재 지구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현재 지구에는 110종 이상의 원소가 있어. 알겠죠? 110종 이상 있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자, 지구의 구성 원소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철과 산소가 가장 많죠. 자, 이건 지구의 구성 원소인데, 여기 글자를 바꿔서 뭐라고 바꾸냐면, 지각이라고 바꿉니다. 그럼 지각은 지구의
꼭대기 부분이잖아. 지구의 겉부분이죠. 자, 이 겉부분에 가장 많은 원소는 뭐냐면 산소랑 규소. 산소, 규소 순서대로 많습니다. 그러면 2등 산소가 지각에도 제일 많긴 한데 그럼 철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철은 핵에 존재해.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그죠? 자, 그리고 사람의 주요 원소에 사람은 대부분 몸이 뭘로 차지하고 있냐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이루어져 있고 그럼 물은 화학식으로 H2O겠죠.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성분이 뭐를 구성하고 있냐면 세포나 기타 세포 소기관들 등등등 이렇게 구성하고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무기염류들 있지. 무기염류는 칼슘, 칼륨 등이 있습니다. 칼슘, 칼륨 뭐 등등등 이런 거 있겠지. 그래서 자, 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람한테서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개수는 많은데 질량은 적어. 그래서 이 수소는 개수는 많으나 질량이 적어. 좀 모순 같죠? 근데 질량이 적다는 얘기 얘가 있잖아. 개수 많은데 되게 가볍고 쪼맨한 아이야. 알겠지? 그래서 개수 많지만 질량이 적다.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해. 바다에 모래알 한 줌을 떴어. 하지만 거긴 개수는 많지만 사람보다 가볍잖아. 사람 한 사람보다 가볍죠. 맞죠? 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인데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우주에 없던 원소가 우주에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라 했잖아. 근데 우주에 없던 원소가 지구와 생명체에 있단 말이야. 그런 원소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를 차근차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계속 내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별. 자, 근데 별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별은 핵융합. 알겠죠? 핵융합 반응으로. 핵융합은 자세히 할게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뭐를 내는 천체냐면 빛을 내는 천체. 자, 이거를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별의 탄생 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별의 탄생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보면 가스 구름의 형성이라고 돼 있죠. 됐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와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런 우주 속에 떠다니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성간 물질이 뭉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성간 물질이 뭉쳐서 뭐를 이루냐면 가스 구름을 이루. 가스 구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어디를 기준으로 뭉치냐면 이런 곳 있지. 자, 이런 곳. 그래서 이런 곳을 뭐라 표현하냐면 밀도가 큰 곳.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자, 밀도가 큰 곳은 뭐가 크냐 하면 중력이 커. 그래서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자, 다른 물질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주변 물질을 모은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돼요. 주변 물질을 모은다. 됐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가스 구름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가스 구름이 점점 중력에 의해서 주변 물질을 모으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주변 물질을 모으면서 뭘 하냐면 수축을 합니다. 수축. 됐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스 구름보다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 오른쪽이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더 높아서 우리 눈에 뭐처럼 보인다? 구름처럼 보여. 가스는 눈에 거의 잘 안 보이잖아. 맞지? 근데 구름은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눈에 보이죠. 맞죠? 자, 그래서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형성하냐면
성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성운을 형성한다. 그래서 보기에는 크기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수축해서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좀 더 작아.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의 성운에서 요렇게 요런 것들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져. 자, 원시별이라는 얘기는 너네 사람 얘기할 때 원시인 이런 거 들어봤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람 되기 전에 진화 과정에서 사람 전에 사람보다 약간 덜 진화된 사람을 원시인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도 별인데 아직까지 별이라고 하기에는 별의 단계까지 못 온 단계를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자, 근데 그 원시별 하나를 확대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시별 하나가 확대를 하면 여기 가장 중간이 뭐가 제일 크냐면 밀도가 커. 밀도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운 내부에 자, 원시별이고 그 다음에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 자, 여기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져. 지금 원시별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있지. 자, 요거를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시별은 계속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는 거야. 계속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서 중력에 의해 수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서 온도와 뭐가 높아지냐면 압력이 계속 높아져. 자, 근데 수축할 때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돌듯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데 어떻게 수축하냐면 회전을 하면서 수축을 합니다. 회전. 됐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별의 탄생이라고 돼 있지. 여기는 원시별이고, 여기는 별인데, 자,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돼. 요거 숫자 외워야 돼. 1000만 K.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우주 이 안에 내부에 들어있던 수소가 핵융합을 합니다. 수소가 뭉쳐서 핵융합을 하여 뭐를 만들어내냐면, 헬륨을 만들어내. 알겠죠?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내게 되면, 자, 우리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에너지가 나와.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빛이 나옵니다. 자, 이 별의 이름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해. 물론 별은 별인데, 별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별의 이름을 주계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계열성은 또 자세하게 할게.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과정이야. 가스구름을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에 뭉쳐서 성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밀도가 큰 부분에서 원시별이 탄생하고, 원시별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별이라고 얘기하고, 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이름을 주계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원시별, 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원시별에서 다루는 에너지. 자,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지 맞지? 자, 수축하는데 그래서 중력 수축하면서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냐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빛이 나오는 것. 중력 수축 에너지야. 그래서 원시별이 가진 에너지는 무엇인가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주계열성인데, 자, 주계열성은 별이 탄생을 하잖아? 그러면 별의 첫 번째 진화 단계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 하고, 모든 별이
주계열성을 거칩니다. 알겠죠? 모든 별이 주계열성을 거친다. 자, 근데 별의 수명을 한번 보면 별의 수명은 크기가 작을수록 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은 별이 더 오래 산다는 거.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첫 번째 단계이자 별의 일생을 대부분이야. 약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냐면 별의 90%를 이 단계에서 보냅니다. 됐죠? 그 이유도 얘기를 해줄게요. 자, 별의 일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생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일단,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라 하면 중심부의 온도입니다.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돼야 돼. 1000만 도시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일단 워낙 높은 단위다 보니까 1000만 K, 켈빈 온도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1000만 K가 일어나면 별의 중심부에서, 빨간색으로 쓴다는 얘기는 중요하겠죠?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몇 개의 수소의 핵이 4개, 개수 중요해. 4개의 수소 핵이 몇 개로 바뀌냐면 1개의 헬륨 핵으로 바뀌어. 자, 헬륨 핵으로 바뀝니다. 됐죠? 자, 근데 이때 뭐가 하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질량이 감소해. 아까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이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바뀌냐면 에너지로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 에너지, 질량이 감소한 에너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우리 별빛 보이죠? 맞죠?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됩니다. 출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자, 하나에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해서 묶습니다. 알겠죠? 묶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헬륨 원자 핵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수소 원자 핵 4개가 4개의 수소가 뭘로 바뀐다? 헬륨 원자 핵으로 바뀌면서 뭐가 발생된다?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자, 질량을 비교하는데 얘의 질량이 얘의 질량보다 더 큽니다. 알겠죠? 질량. 자, 그래서 뭐가 감소한다? 질량이 감소해. 알겠죠? 그래서 감소한 질량이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됐죠?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게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너네 태양의 지금 크기가 자꾸 바뀌는 것 같니? 실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별의 크기인데 별에는 작용하는 힘이 2가지가 있어. 중력. 됐죠? 자, 중력은 중심 방향으로 뭐 하려는 힘이냐면 수축하려는 힘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부 압력이라는 게 있어. 자, 내부 압력은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입니다. 팽창. 그래서 중력과 내부 압력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중심부로 들어가는 건 중력이고 노란색처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해. 내부하니까 안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얘는 내부에서 생기는 바깥으로 퍼지려는 힘. 자, 이거를 핵융합으로 인한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서로 같대. 알겠죠? 자, 서로 같아서 들어오려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서로 같아서 우리는 이걸 보고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평형을 이루어 결론은
뭐다?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지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별은 대부분의 일생, 90% 이상의 일생을 주 계열성으로 보내는데, 자, 그 기유가 뭐 때문이냐면, 별 안에, 별의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중심부의 수소를 다 뭘로 바꿔야지? 헬륨으로 바꿔야 돼. 중심부, 물론 주변부는 아닙니다. 중심부 수소를 헬륨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수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생의 대부분을 주 계열성으로 보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별이 있고, 자, 별의 중심부에 누가 있다고? 수소가 있다. 근데 이 수소들이 다 헬륨으로 바뀌면 주 계열성이 끝나는데 수소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 계열성으로 보낸다. 일단 기억되죠? 자, 그리고 현재 태양은 현재 어느 단계냐면 주 계열성 단계입니다. 성 단계고 태양은 현재 나이가 50억 년 정도 됐어. 50억 살. 알겠죠? 하지만 주 계열성의 반 정도 지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태양은 50억 년 정도 주 계열성을 더 살아야 돼.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태양의 끝은 볼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인데, 자, 별의 진화 단계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그래서 진화 과정이 질량에 따라서 2가지 또는 3가지로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론 조금 더 세분화될 수 있지만 우리 책에는 질량에 따라서 별의 진화 단계가 달라진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것. 자, 태양의 질량은 큰 편이게 작은 편이게? 작은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아이의 진화 단계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계열성. 자, 그 다음에 적색거성. 자,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으로 끝난다. 됐죠? 자, 그래서 어렵진 않죠?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하면은 끝나는데 여기가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열성 단계는 이미 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을 지나온 아이는 뭘 할 거냐면 서서히 진화를 할 건데, 자, 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인데 주계열성, 제일 처음에 뭐라 했죠? 주계열성. 다음에 무슨 과정이냐면 적색거성 단계.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행성상 성운과 자, 그리고 백색 외성 단계를 하게 되면 별의 일생을 마칩니다. 별이 죽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일단 적색거성으로 가려면 중심의 수소가 모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모두 고갈되면 뭐가 멈추냐면 핵융합이 멈춰. 잠시 멈춥니다. 그죠? 이렇게 멈추고 나면 중심부가 다시 수축을 해. 자, 수축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열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이 발생이 돼.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열은 바깥쪽 수소, 아직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된 거지 바깥쪽의 수소가 고갈된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바깥쪽 수소층을 가열을 시킵니다. 가열. 자, 그러면 이 바깥쪽 수소층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똑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중력보다 뭐가 크냐면 내부 압력이 커집니다.
자,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별이 팽창합니다. 팽창하게 되는데, 자, 수축하면 온도가 올라가지만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이렇게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색깔이 중학교 때도 배웠죠. 빨간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로 바뀌냐면 빨간색으로 쓸까요? 뭘로 바뀐다?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 알겠죠? 성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이렇게 바뀌고 나면 또 두 번째 단계인데 다시 중심부에서 다시 헬륨이라는 아이가 핵융합을 해. 자, 헬륨 핵융합을 하려면 온도가 아까 전에 1000만 K가 돼야 되는데 1000만 K보다 훨씬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바깥쪽에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핵융합하면서 중심부의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이제 일단 중간에 약간 생략을 했는데 중심부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되고 중심부가 수축하면 밀도와 뭐가 올라갔냐면 온도가 올라가. 자, 밀도와 온도가 올라가면 헬륨이 핵융합을 해. 알겠죠? 그러면서 뭐까지 만들어내냐면 너네들 알고 있는 원소인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주변부에서 여기 생성 원소 나 있죠? 자, 주변부에서 요거 주변부 보이지? 헬륨 만들어내고 적색 거성에서 자, 중심부에서는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면 철보다 기준이 철이야.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게 적색 거성 단계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성상 성은 백색 외성인데 자, 이제 별 중심에 우리 여기에서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졌는데 누가 탄소, 산소를 만드냐면 원래 요 중심부에 헬륨이 있었잖아. 근데 헬륨이 다시 핵융합해서 탄소, 산소를 만들었는데 그 헬륨이 고갈이 돼. 자, 고갈이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 이제 바깥층이 팽창해. 그래서 핵융합이 멈추면 바깥층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팽창하면서 우리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별이 터지면서 터진다 하긴 좀 그렇고 팽창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름을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해. 운이라 하고 중심부에 이 그림상에는 거의 잘 보이지 않는데 중심부에 이 중심부는 남아서 아주 쪼매난 게 남아있어. 알겠죠? 그래서 중심부는 수축해서 하여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된다. 이러면서 별은 끝이 납니다. 그죠? 다시 이제 적색 거성을 보게 되면 여기 원래 주계열성에서는 수소가 핵융합을 하지 중심부에서. 자,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수소가 다 고갈이 되면 얘는 수축하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가열이 되면서 이제 바깥층이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이 크기가 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알겠죠? 똑같이 그려놔서 헷갈릴 건데 자, 얘가 훨씬 크면서 이 바깥쪽이 뭘로 바뀌냐 하면 엄청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자, 이렇게 커집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커지는데, 바깥쪽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색깔 한번 칠해볼까? 이거. 자, 원래 이런 별로 바뀌어버려. 알겠죠? 자, 우리 이걸 보고 주계열성에서 이제 어디로 간 거다?
적색거성으로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적색거성을 가는데 여기 내부에 보면 얘는 중심부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수축을 해. 중심부는 계속 수축을 하고 뭐가 팽창하냐면 여기에서 수소가 핵융합이 일어나 헬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깥층이 이렇게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져서 뭐가 되냐면 적색거성이 돼. 근데 단면에 이 중심부는 자꾸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해서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 재료 이름 써야 돼. 요 안에 뭐가 들었다 했죠? 헬륨이 들었다 했지. 맞지? 헬륨이 핵융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헬륨 핵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냈냐면 자꾸 이상한 데 가네. 자, 탄소랑 뭐를 만들어낸다? 산소까지 만들어낸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이 되면 이제 핵융합이 멈춥니다. 그러면 바깥층은 더 팽창을 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수축하여 백색 외성이 되면서 별의 진화 단계가 끝난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 과정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적색거성이 조금 복잡하니까 적색거성은 일단 중심부 중심부를 첫 번째 껍질에 할게. 자, 그 다음에 주변부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 세 번째 껍질이야. 얘는 중심. 얘는 중간. 자, 그 다음 얘는 바깥.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자, 중심부에 뭐가? 모두 헬륨으로 바뀝니다. 자, 헬륨으로 바뀌면서 중심부는 수축합니다. 수축해서 헬륨 핵융합이 되면서 헬륨이 뭉친단 말이야. 핵융합이 되면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내. 알겠죠?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내고 자, 중간층에서는 수소가 핵융합을 해.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헬륨. 자, 그 다음에 바깥층은 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발생한 내부 압력에 의해서 팽창을 해서 크기가 커지고 붉은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은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 온도는 엄청 높습니다. 여기는 주계열성보다 온도가 훨씬 높아. 왜냐하면 수축을 했기 때문에 밀도와 온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다 끝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중심부에 헬륨이 고갈이 되면 중심부 헬륨이 없어지면 이제 팽창해서 뭐가 된다? 적색거성이 아니고 행성상성운과 백색 외성이 된다. 자, 이게 태양 진화 단계의 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이야. 자, 태양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은 똑같이 주계열성 단계는 똑같이 거칩니다. 알겠죠? 근데 크기가 되게 크겠지. 태양보다 10배 정도 크니까, 맞죠? 질량이 10배니까, 크기가 10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크겠죠, 맞죠? 자, 근데 주계열성이 끝나면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라 했는데 얘는 초거성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폭발을 한번 합니다. 초신성 폭발을 한번 일으키고 자, 이제 하나는 중성자별이 되고 또 다른 것은 블랙홀이 되는데 전부 다 질량 차이야. 질량이 큰 별은 아주 큰 별은 블랙홀이 되고 질량이 태양이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 되면 중성자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진화 과정을 볼 건데 진화 과정은 똑같이 이렇게 태양처럼 똑같이 이렇게 진화가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계열성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초거성이 초거성. 자, 그 다음에 초신성의 폭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발. 자, 그리고 어떤 별은 중성자별이 되고 자, 어떤 별은 블랙홀이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단계를 볼 건데 아까 똑같아. 뭐가? 중심부의 수소가 다 고갈되면 이제 주계열성 이후 별이 매우 팽창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팽창을 해서 아주 크다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거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러면 초거성의 중심부는 온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헬륨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계속. 알겠죠? 계속 높아져. 자, 그래서 차례대로 계속 높아지면서 뭐를 만들었냐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도 하고, 그 다음에 헬륨이 다 고갈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산소 핵융합 반응도 하고, 규소가 핵융합 반응도 하고 해서, 자, 뭐까지 만들어내냐면 철까지 만들어내. 자, 근데 우리 철이 원소 중에서 원자핵 중에서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만들어내지 않고 별에서는 철까지 만들어내는데 아까 전에 했던 태양처럼 작은 별은 철을 못 만들어. 알겠죠? 겨우 산소나 탄소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은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철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핵이 철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철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뭐가 멈추냐 하면 핵융합이 멈춥니다. 이 멈춘다. 자, 근데 이렇게 멈추면 핵융합을 하면 우리가 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생긴다 했잖아. 근데 핵융합이 없으면 뭐만 있냐면 중력만 있습니다. 근데 이 별은 매우 질량이 큰 별이니까 중력이 크잖아, 맞지?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가 급격하게 수축을 해. 급격하게 수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뭘 하냐면 빵! 폭발을 해, 폭발. 알겠죠? 자, 폭발을 하면서 그때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초신성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초신성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보다 더 무거운 원소, 오늘날 금, 은, 우라늄 이렇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헬륨부터 자, 여기에서 바깥쪽에 헬륨 만들어냅니다. 헬륨부터 얘는 뭐까지 만들어내냐면 철까지 만들어내.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금이나 우라늄.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인데 태양과 비슷한 아이는 백색 외성이 된다 했잖아. 자, 근데 여기에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아이는 이제 중심부가 어떻게 됐냐면 중성자 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중성자 별이 됐는데 아주 큰 별 있지. 아주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가 블랙홀이 되어서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는 대부분의 별은 중성자 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주 질량이 큰 별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은 뭐가 된다?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많죠, 맞죠? 자, 이제 개념 쏙쏙 문제 풀어보고 매겨보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는 수소이다. 맞죠? 74%를 차지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지구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산소가 가장 많다 했는데 가장 많은 건 지구에서는 철이야. 사람에게서는 산소 많습니다. 자,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구성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다. 자, 이게 결론이겠죠. 자, 2번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 압력이 높아집니다. 계속 높아져. 자,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누가 핵융합이 일어나냐면 이거 글자 틀리면 안 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누가 만들어진다? 헬륨이 만들어진다.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별의 내부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생성될 수 있는 원소는 철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된다. 일단 대충 감이 오죠. 자, 여기 내용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 태양계의 형성이에요.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쉽습니다. 자, 태양계는 이제 뭘로 만들어졌냐면 우리 내가 앞에서 살짝 뭔가 안 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자, 새로운 별의 생성이라는 부분을 빠졌죠. 자, 지금 이렇게 초신성의 잔해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죠. 자,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면 태양계의 형성인데 어떤 태양계는 초신성이 폭발이 됐어. 어떤 초신성이. 알겠죠? 자, 초신성의 폭발로 만들어진 방출된 성운에서 됐죠? 자, 이제 약 언제냐면 50억 년 전에 탄생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50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초신성의 폭발로 만들어진 태양계 성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중3 때 배웠는데 우리 은하에 어디에 존재한다? 나선팔에 존재를 합니다. 알고 있죠? 태양계는. 자, 그래서 나선팔에 있던 성운에서 자, 이제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어. 그죠? 그래서 이 성운 주변에, 얘 주변에서 어떤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성운이 불안정해지면서, 알겠죠?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얘가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너 만약에 옆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꽝 하면 아파트 흔들리잖아. 그래서 매우 안정했던 성운이 주변의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밀도가 불균일해지는 거예요. 자, 밀도가 불균일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성운을 태양계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태양계를 만든 성운이라 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자, 그러면 태양계 성운은 이제 뭘 해야 되죠? 원시별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회전. 알겠죠? 회전 방향은 미리 가르쳐 줄게요. 어느 방향으로 도냐면 이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알겠죠? 그래서 회전을 했다.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성운이 자꾸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수축하면 온도가 높아지겠죠. 맞죠? 그리고 밀도도 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원시별이라 하는데 지금 태양계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원시태양이 만들어졌다. 됐죠? 자, 근데 원시태양의 바깥쪽 있지?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원시태양의 바깥쪽은 회전이 점차 빨라집니다. 회전이 빨라지면서 피자 만들듯이 이렇게 되는데 회전이 자꾸 빨라지면서 납작한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반이 형성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납작한 원반, 그거를 원시원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태양과 원시원반이 형성되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자꾸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원시태양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올라가. 자,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시 원반 있지? 자, 얘랑 비교해. 자, 원시 원반은 여러 개의 큰 고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 개의 큰 고리에서, 각각의 고리에서 가스나 먼지가 뭉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우리 지구가 행성이잖아, 맞지? 근데 아직까지는 미완성된 행성이라 해서 미행성체를 형성을 해.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시 태양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까 배웠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태양이 형성되었다. 태양은 무슨 단계다? 주계열성 단계인 태양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져.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성장을 하면 오늘날의 행성이 되었다. 라고 하고, 근데 모든 먼지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지지는 못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남은 가스와 먼지는 물론 행성의 고리가 되기도 하고요. 태양풍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성운이 수축하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원반에서 고리가 형성되고 고리 주변으로 물질이 뭉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원시 태양이 이제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면 태양이 되고 원시 행성들이 점점 성장해서 행성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약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의 형성이라고 되었는데 자, 지금 태양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원시 태양이잖아. 자, 안 보이니까 이걸 할게요. 자, 원시 태양인데 원시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양 주변에 2000K, 300K, 50K 점점 내려가고 태양에서 가까운 아일수록 무거운 물질이 그 다음에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다?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태양에서 가까우면 무거운 물질, 태양에서 멀어지면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되잖아. 맞지? 태양계가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원반이 있었잖아. 그치? 이 원반에 물질이 다릅니다. 물질의 원반, 태양계 주변의 원반의 물질의 성분이 달라. 성분과 온도가 다르다. 됐죠? 자, 그래서 다른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되는데, 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여기 보면 가까운 아이가 있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아이가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은 우리는 무슨 행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해. 알고 있죠? 맞죠? 자, 그 다음 태양으로부터 먼 아이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는데 태양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목성형 행성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형성됐어. 자, 그 다음에 자, 고체 물질 있죠. 고체 물질. 자, 고체 물질인데 지구형 행성은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메테인 같은 가벼운 물질 있지. 메테인 같은 메테인은 증발을 합니다. 수소도 증발을 해서 다 사라져. 알겠죠? 자, 가벼운 물질은 증발을 하고, 자, 무거운 물질이 남는데 어떤 물질이 되냐면 철, 니켈, 규소. 자, 이런 것들 있지. 철, 니켈, 규소와 같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녹는 점이 높아. 녹는 점 높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냐? 무거운 물질입니다. 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목성형 행성은 녹는 점이 낮은 물, 그 다음에 메테인, 자, 암모니아 의 얘들이 굳었어. 그래서 얼음이나 얼음, 자, 얼음으로 둘러싸인 금속, 많진 않아, 알겠지? 금속으로 이루어졌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행성의 주요 성분이야. 자, 지구형 행성은 주로 뭘로 되어 있죠? 암석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성. 자,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주로 뭘로 되어 있다? 기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얘는 큽니다. 그리고 얘는 밀도가 작다. 됐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행성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야. 여기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자, 이렇게 됩니다. 지구형 행성. 자,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목성형 행성.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카이퍼 벨트 오르트 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처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지 못하고 가벼운 성분은 태양풍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데, 자, 태양계 바깥쪽에는 태양계의 작은 천체들이 분포해. 그래서 아주 작은 천체. 행성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천체가 분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카이퍼 벨트라고 얘기해. 벨트면 약간 동그란 의미가 조금 있죠. 자, 그리고 오르트 구름은 이제 천체보다는 먼지나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오르트 구름이 존재한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구형 행성, 지구의 형성인데, 자,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구는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졌죠.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분이 많다? 암석 성분이 많겠죠, 맞죠? 됐죠? 자, 그리고 나중에 뭐가 만들어졌다?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자, 그럼 진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이 과정으로 내려가. 됐나요? 자, 제일 처음에 원시 지구의 형성이야. 자, 원시 행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시 행성인데 지구기 때문에 원시 지구라고 표현해. 알겠죠? 자, 태양계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태양계 성운에서 세 번째 줄에서 만들어졌다, 맞지? 태양계 성운에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미행성체가 충돌을 합니다. 자, 미행성체가 충돌하는데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 크기가 점점 커져서 합쳐지게 됩니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한 4-5개가 합쳐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합쳐지면서 옛날에 제일 처음에 원시 지구는 지금의 지구보다 훨씬 작았대. 그래서 여러 가지 미행성체들이 합쳐져서 지구의 뭐가 커진다? 크기와 질량이 증가했다. 됐죠? 자, 근데 자꾸 얘들이 충돌하면 막 충돌 빵빵빵빵 거리면서 어떻게 됐겠니? 온도가 높았겠지, 맞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서 지구가 지금처럼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약간 유동성 있는 액체 상태인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한다.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열에 의해서 지구가 녹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구가 녹음. 이때를 뭐라고 얘기한다? 마그마의 바다. 이때 지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크기는 계속 성장을 해요. 됐나요?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충돌이 별로 없어져. 그러면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데, 자, 이때 세 번째 단계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죠. 맞죠? 자,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거운 물질로는 철과 니켈 같은 것들이 무거운 물질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벼운 물질은 뭐가 되었다? 멘틀이 되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림에 보면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었고 가벼운 물질은 멘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 지각. 딱딱한 껍데기는 원시 지각과 그 다음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자, 먼저 만들어진 게 원시 지각이 1번이고 원시 바다가 2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아직도 살짝 미행성체, 우리 보면 운석충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도 공룡이 운석충돌 때문에 죽었다 하는데 근데 이제 미행성체 충돌들이 거의 없어지고 나면 지구가 식습니다. 자, 지구가 온도가 내려가서 바깥쪽이 뭐가 된다? 바깥쪽이 지각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원시 지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증기가 뭐가 되냐면 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고입니다. 낮은 곳에 고이는데 이걸 다가 원시 바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출현했다. 했다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근데 어디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냐면 그때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온도 상승 원인으로 자, 지구 온도는 옛날엔 진짜 뜨거웠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는데 자, 왜 뜨거운 원인에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충돌열 됐죠?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수증기에 의한 온실 효과.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방사성 원소가 있어. 지금도 있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서 지구 온도가 옛날의 원시 지구는 되게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전에 지구는 뭐 중력이 작기 때문에 가벼운 성분은 다 날아가요. 자, 가벼운 성분은 전부 다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 수소나 헬륨 같은 대기가 없잖아, 맞지? 목성 가면 이런 대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소나 헬륨은 우주로 다 날아갔고, 자, 무거운 아이들이 주로 대기가 됐는데, 원시 대기가 됐는데, 질소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얘는 요거는 알아놔야 돼. 바다에 녹아. 뭐가 되었냐면 석회암이 되었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지금 70% 되잖아, 맞지? 그리고 예전에는 산소가 없었어. 자, 옛날엔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슨 세균이냐면 광합성 세균이 출현했기 때문에. 균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남세균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세균. 자, 물론 요 앞쪽에서 해서 대기로 빠져나가긴 했거든. 그래서 바다에서 만들어졌어요. 얘들 바다에 살아서 바다에 녹고 그 다음 대기로 빠져나가서 오늘날의 산소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겠죠. 옛날엔 산소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빨리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로 풉시다. 다 풀었나요? 자, 3번에 태양계 성운을 회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가 크기가 점차 커졌다가 아니라 수축을 합니다. 수축. 자,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원시태양이 만들어졌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원시행성이 형성되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행성이죠? 얘는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자, 그 다음에 지구 탄생을 볼게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죠? 뭐부터?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그리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됐어요. 했나요? 자, 오늘 좀 긴 내용인데, 너무 내가 천천히 하면은 시간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했으니까, 잘 모르는 거는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